I mean, pineapple's a fruit. This isn't a pizza. This is a mistake. 세상엔 다양한 피자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호불호 논란이 거셌던 파인애플 피자는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기본에 충실한 나폴리 피자, 치즈가 듬뿍 든 미국식 피자, 달걀과 양파가 들어가는 상파울로 피자도 있죠. 우리나라는 빈틈없이 올라간 풍성한 토핑이 특징이고요. 그런데 요즘 피자들 많이 드시나요? 한국의 피자 붐을 이끌었던 피자헛 대표는 개인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큰 돈을 벌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피자 자체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오늘은 피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와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의 뜨거웠던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 식어가는 피자의 맛입니다. 피자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빵 위에 토핑을 올려 먹는 음식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건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의 기록에도 남아있긴 한데요. 지금같이 토마토 소스가 발린 스타일은 18세기 나폴리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토마토는 당시에 관상용으로 재배했고 먹으면 죽는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로 외면받던 식물인데요. 나폴리 사람들은 토마토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였어요. 나폴리가 있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가난했습니다. 고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 야채와 생선을 주로 먹어왔죠.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빨리 토마토를 요리했었고요. 빵 위에 토마토 소스, 치즈, 올리브유, 엔초비, 마늘을 올려 굽고 주로 실내가 아닌 테이크아웃용으로 팔았어요. 때문에 칼이나 포크를 쓰지도 않고 손으로 집어 먹었죠. 기록을 보면 나폴리 사람들이 손으로 피자를 먹는 모습을 역겹다라고 표현한 외부인도 많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진 않았습니다. 18세기엔 칼과 포크로 밥을 먹는 문화가 유럽 전역에 완전히 자리 잡았으니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 피자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이땐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이뤄내던 때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런 곳에 돈을 벌러 많이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살던 곳과는 다르게 고기가 엄청나게 싼 걸 발견하게 되죠. 이때부터 마치 한을 풀듯이 늘상 먹어왔던 피자에 소시지와 햄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피자의 탄생이죠. 날이 갈수록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더 많아졌고 20세기쯤부터는 많은 미국인들이 피자에 빠져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식 피자를 들고 들어온 건 미군들이었는데요. 민간인을 위한 피자를 처음 만든 곳은 워커힐 호텔이었어요. 67년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전날 외국인 투숙객들의 입맛에 맞춰 피자 파이를 만들었다는 게 신문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건 외국인들이나 귀빈 한정 음식이지만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접하게 된 건 72년 유네스코 회관 지하에 피자 전문점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돈 좀 있는 사람이나 먹었었고 사실 당시 한국인 입맛엔 느끼했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도 이곳 덕분에 많은 사람이 피자라는 아이템을 알게 됩니다. 이후론 식빵 피자 같은 것도 등장했고 80년대엔 냉동식품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의 냉동 피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슬슬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피자가 등장할 때가 됐죠. 이 수많은 브랜드 중에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피자는 어디일까요? 1984년 무역 일을 하던 성신재 대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피자헛을 운영하던 펩시코 인터내셔널을 찾아가서 피자헛 한국 라이센스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펩시코 입장에서 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라이센스를 아무데나 막 줘서는 안 되죠. 당시 성 대표는 직원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자헛 글로벌 체인에 주방용품을 수출하던 일을 하고 있었죠. 이때 펩시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와 가맹 계약을 하려고 한다. 당신네 회사 매출은 얼마냐? 그런데 성신재 대표가 이 압박 면접을 뚫고 라이선스를 따냅니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 관리고 주방 위생부터 매장 관리까지 내가 다 하겠다. 대기업 말고 나랑 손잡자. 펩시코가 이 열정을 높게 산 건지 회사 변호사를 불러서 한국 비즈니스는 이 사람과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무작정 찾아간 성 대표나 그걸 받은 펩시코나 대단하긴 하죠. 이렇게 1985년 이태원에 피자헛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당시 이태원은 미군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고 주변엔 부천인 한남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자리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 피자 업계 탑3였던 피자인과 쉐이키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피자 시장이 열렸죠. 가격이 비싸긴 해도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87년 서울우유가 가정용 피자 치즈를 처음 만들어 팔았고 88년엔 농심에서 피자 맛이 나는 과자인 벌집 피자를 만들어 내놨을 정도죠. 이쯤 되니 많은 기업들이 외국의 피자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89년 시카고 피자를 시작으로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가 연이어 등장했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혜태유업, 오비맥주, 신라면과 샤니, 이랜드, 남양유업까지 피자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심지어 롯데리아도 롯데피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롯데리아를 이을 야심작이었는데요. 조용히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긴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었더라면 롯데리아 햄버거처럼 뭔가 도전적인 피자가 났을지도 모르죠. 이후에도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경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피자 열풍을 주도했던 것들 중엔 만화 닌자 거북이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 거북이들은 매 에피소드마다 피자 먹겠다고 싸우고 피자 먹으면서 화해하고 그러거든요. 이 만화에 열광했던 10대들이 피자를 많이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피자 시장. 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피자헛입니다. 한국의 피자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원래도 장사를 잘했지만 결정적으로 국내 피자 업계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피자를 만들어내죠. 바로 불고기 피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잘 팔렸어요. 거의 모든 피자 가게에서 이 불고기 피자를 모방해서 팔았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수작 중에 수작, 치즈 크러스트가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 옵션 없으면 피자 꼬다리 안 드시는 분 계시죠? 95년 미국 피자헛에서 스터프드 크러스트라는 이름으로 개발됐는데 이걸 국내 피자에도 도입한 거죠. 이후론 뭐 신메뉴를 내놓을 때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습니다. 91년 미국 피자헛 본사가 한국 시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면서 성신재 대표가 법정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결국 성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전부 넘기고 나왔고요. 이게 다 한국의 피자 시장과 피자헛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되면서 생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과열되는 게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장사는 잘 될지 몰라도 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당시 피자 가격이 1만원 중반에서 2만원쯤 했었는데요. 경쟁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 9,900원짜리 피자가 생기고 5,000원짜리 피자 무한 리필점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런데 머지않아 외환위기가 오면서 많은 피자 가게들이 정리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기업은 이후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죠.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이 기업을 묶어서 빅3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당시 피자헛은 넘사벽이었습니다. 2000년대 당시 미스터 피자나 도미노 피자의 점유율은 13% 정도였는데요. 피자헛은 무려 45%를 차지했거든요. 94년에 송신재 대표가 낸 소득세만 어마어마해서 개인 종합소득세 1위에 오를 정도였고요. 지금이야 피자헛이 옛날 같지 않지만 피자헛이 만든 불고기 피자, 치즈 크러스트, 리치골드를 아직도 여기저기서 파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이 대충은 짐작이 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피자헛에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야채와 해산물이 외식업체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이때 업계 2위였던 미스터 피자가 이 흐름을 빨리 캐치했어요. 가만 보니까 매장에 온 고객 10명 중 8명이 여자인 거예요. 이때 브랜드를 과감하게 재정비합니다. 2004년 미스터 피자가 내세운 슬로건은 Made for Woman, 여성을 위한 피자였어요. 원래는 기름을 뺀 수타 피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선 슈림프 골드, 시크릿 가든, 시푸드 아일랜드 같은 피자를 출시하면서 트렌드를 바로바로 반영했죠. 사실 야채를 넣든 해산물을 넣든 살찌는 건 비슷하지만요, 일단 느낌만 주는 거예요. 고기나 햄이 잔뜩 올라간 것보다는 뭔가 죄책감이 적게 들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났죠. 2004년 여성 마케팅을 도입한 이후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당시 피자헛 매출은 4천억 원을 찍은 다음 천천히 하락했는데요. 미스터 피자는 3,900억까지 따라잡거든요. 이게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 건지 2007년엔 슬로건을 아예 Love for Woman으로 바꿔버리죠. 피자헛과 미스터 피자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미스터 피자 대표가 피자헛에다가 매출 싹 공개해서 누가 진짜 1위인지 가려보자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자신만만하다 이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전성기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소비자들이 피자를 좀 다른 시각으로 소비하게 돼요. 매장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배달 음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당시 피자 트렌드가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런 레스토랑에선 나폴리식 화덕 피자를 구웠거든요. 이때부터 매장에서 피자를 먹을 땐 나폴리식을, 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때는 미국식을 먹게 됐죠. 또 피자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 비싸다는 불만이 나올 때였어요. 피자스쿨 같은 저렴한 피자들도 이때 등장했고 대형 마트들도 이때 피자를 팔기 시작했죠. 또 미국식 캐주얼 식당들이 생기면서 불고기 피자같이 로컬라이징 된 게 아닌 진짜 미국식 피자를 팔았어요.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미스터 피자 창업주의 갑질 논란과 배임 같은 이슈도 터지면서 피자업계 1, 2위는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상황에서 돋보였던 게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미노 피자는 두 브랜드와는 다릅니다. 90년대에 국내 진출을 했을 때부터 배달 전문점이었거든요. 때문에 배달 시스템도 가장 앞서 있었고요. 특히 배달 시간 30분을 넘기면 환불해주겠다는 30분 배달 보증제가 가장 파격적이었어요. 도미노가 20년 동안이나 운영했던 제도였는데요.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배달 보증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배달은 역시 도미노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거든요. 2000년대 당시 도미노에서 운영하던 배달 오토바이만 무려 1600대,
배달 시장에서 도미노 피자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하죠. 아주 획기적인 존재감을 가진 피자는 없어도 모든 메뉴가 무난하게 로컬라이즈 되면서 호불호 없이 좋아했어요. 사실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처럼 확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요.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3위였던 도미노가 1위 자리에 앉게 됐어요.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빅3 구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피자헛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다시 흑자로 돌아왔고, 미국 피자 업계 탑3인 파파존스가 등장하면서 미스터 피자는 순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브랜드들을 빅3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피자 업계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졌으니까요. 과거에야 나폴리식이냐 미국식 피자냐를 고르는 게 다였지만 요즘엔 맛으로 보더라도 저가 피자, 마트 피자, 냉동 피자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또 15년 전에야 매장에서 먹는 피자가 고급진 느낌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뭔가 평범한 메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느낌이 있죠. 이것저것 시키면 5, 6만 원은 그냥 나오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몇 년 전부터 존재감 제대로 뽐내는 이 저가 피자 브랜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과거에야 토핑도 부실하고 맛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저도 오늘은 토핑이 잔뜩 올라간 한국식 피자가 땡기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맛있는 배달 피자집은 어딘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